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혹시 겉으로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피를 흘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낮에 직장 상사가 던진 "넌 왜 매번 이 모양이니?" 라는 날선 비난. 친구가 농담처럼 던진 "너 요즘 관리 안 하나 봐?" 라는 무심한 평가. 이런 말들은 신기하게도 들을 때보다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 더 크게 들립니다. 샤워를 하다가도 침대에 누워 천잠을 볼 때도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죠. 내가 정말 그렇게 부족한가?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건 아닐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때문에 결국 소중한 잠까지 설쳐버립니다. 정작 그 말을 뱉은 사람은 지금쯤 발 뻗고 편하게 자고 있을 텐데 말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남의 말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괴로워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약해서일까요? 아니면 자존감이 낮아서일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뇌가 가진 아주 오래된 본능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뇌가 왜 타인의 말에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그 정체를 밝혀내고 그 사슬을 끊어내는 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우리 뇌 속에는 편도체라는 아몬드 모양의 작은 부위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우리 몸의 보안 요원입니다. 위험이 감지되면 즉각 비상벨을 울려 온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뿌리죠. 원시시대에 무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것만큼이나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는 생존에 직결되는 공포였죠. 그래서 우리 뇌는 진화 과정에서 타인의 시선을 생존 신호로 프로그래밍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상사의 비난은 육체적 죽음을 가져오지 않지만 우리 편도체는 구석기 시대 그대로입니다. 상사의 "잠깐 나 좀 봐" 라는 말 한마디를 숲속에서 굶주린 호랑이를 만난 것과 똑같은 수준의 위협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손에 땀이 나는 건 뇌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어태세를 갖추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놀라운 뇌과학적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타인에게 거절당하거나 비난을 받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뜨거운 물에 데이거나 칼에 베었을 때 느끼는 신체적 통증 부위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이 칼이 되어 가슴에 박힌다는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뇌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픈 것이나 팔이 부러진 것이나 똑같은 통증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 남의 말에 아파하는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실제로 다친 상태니까요. 우리는 흔히 조명 효과라는 심리적 오류에 빠집니다. 연극 무대의 주인공에게만 조명이 쏟아지듯 타인들이 나의 실수나 외모, 말투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실험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남들이 다 알아챘을 거야 라고 괴로워하는 실수의 80% 이상을 타인은 인지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타인들 역시 자신의 무대에서 나에게 쏟아지는 조명을 신경 쓰느라 남의 조명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괴로워하는 그 시선의 실체는 남의 눈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남의 눈을 빌린 나의 가혹한 평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다시 세울 차례입니다. 남의 말이 내 마음의 안방까지 침범하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닫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우리는 보통 그 말을 진리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말을 그 사람의 일기장이라고 생각하세요. 부모님이 "너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 뭐가 될래?" 라고 하실 때 "나는 미래가 없는 한심한 사람인가 봐요" 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모님이 지금 내 미래가 걱정되어 불안해 하시는구나. 이건 부모님의 불안이지 나의 미래가 아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말에서 감정의 쓰레기는 상대에게 돌려주고 나에게 필요한 정보만 남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화를 내며 말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미숙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이론을 무기로 바꿀 시간입니다. 누군가 나를 깎아내리거나 원치 않는 조언을 쏟아낼 때 우리는 당황해서 입을 다물거나 똑같이 화를 내기 쉽죠. 하지만 뇌화학적으로 보면 화를 내는 것은
내 편도체를 더 자극해 나만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감정의 분리를 선언하는 문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는 투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부정적인 감정이나 단점을 남에게 덮어씌우는 것이죠. 상대가 나를 비난할 때 그것은 사실 상대방의 내면이 지옥이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무 예민해서 탈이야. 좀 둥글게 살아봐.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해 볼까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제 섬세함 덕분에 남들이 놓치는 부분을 잘 챙길 수 있어서 만족해요. 이 문장의 핵심은 상대의 말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가치는 내가 정의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는 상대의 입을 막는 마법의 문장입니다. 논쟁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의견으로만 남겨두는 것이죠. 비난을 받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해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해명은 내가 피고인석에 앉는 꼴입니다. 이때는 질문을 통해 화살의 방향을 상대에게 돌려야 합니다. 요즘 왜 그렇게 옷을 촌스럽게 입어? 라는 막말에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답하세요. 오, 제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렇게 느껴지셨어요? 이렇게 되물으면 상대방은 당황하게 됩니다. 근거 없는 비난을 던진 사람은 논리적인 답변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당황하는 순간 내 뇌는 나는 공격당하는 약자가 아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며 안정을 되찾습니다. 우리의 뇌는 가소성이 있습니다. 훈련하면 바뀔 수 있다는 뜻이죠.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뇌를 만드는 2가지 뇌과학적 훈련법을 소개합니다. 편도체가 날뛰며 불안을 유발할 때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전두엽이 개입해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해서 내 편도체가 지금 비상벨을 울리고 있구나. 내 심장이 뛰는 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생존 본능이 작동해서구나. 이렇게 제3자의 시선으로 관찰하며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혈류가 편도체에서 전두엽으로 이동합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뇌과학이 증명한 가장 강력한 감정 조절법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자 존 보울비는 안전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남의 말이 폭풍우처럼 몰아칠 때 대피할 수 있는 마음속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눈을 감고 내가 가장 편안했던 장소나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존재를 떠올려 보세요. 남의 비난이 들려올 때 뇌의 스위치를 그 안전기지로 돌리는 훈련을 반복하면 외부의 자극이 들어와도 뇌가 나는 이곳에서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춥니다. 우리의 뇌는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의지력 고갈 이론으로 설명하죠. 그런데 나에게 소중하지도 않은 사람의 말 한마디를 해석하고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느라 이 귀한 에너지를 다 써버린다면 정작 나를 돌볼 에너지는 남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만날 때마다 은근히 깎아내리거나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며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뇌과학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자극은 뇌의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인간관계에도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만한 목표일 수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겐 내 마음에 입장권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거절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따뜻한 행동입니다. 심리학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나를 좋아하는 사람 2명, 내가 무엇을 하든 나를 싫어하는 사람 1명,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 관심 없는 사람 7명이 존재한다는 법칙이죠. 우리는 흔히 나를 싫어하는 그 1명을 설득하고 인정받으려고 인생의 90%를 낭비합니다. 하지만 그 1명은 여러분이 금으로 집을 지어줘도 트집을 잡을 사람입니다. 이제 시선을 돌리세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곁을 지켜주는 그 2명, 그리고 누구보다 소중한 자기 자신에게 에너지를 쏟으세요.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행복한 뇌 사용법입니다.
남의 말을 휘둘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뇌의 보상 회로가 외부의 인정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칭찬해주면 도파민이 나오고 남이 비난하면 도파민이 뚝 끊기죠. 이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내적 보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타인의 평가와 상관없이 내가 나 스스로를 기특하게 여길 수 있는 작은 일들을 만드세요. 오늘 아침 10분 일찍 일어났네? 대단해. 오늘 무례한 말에 당황하지 않고 그렇군요 라고 대답했어. 나 정말 성장했구나. 이런 사소한 자기 칭찬은 뇌의 전두엽 보상 회로를 강화합니다. 외부에서 보상을 구걸하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감을 만들어내는 뇌로 변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존감이 안에서부터 차오르면 외부의 비난은 마치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처럼 힘없이 흩어지게 됩니다. 남들에게 빈틈을 보이면 안 돼라는 생각은 우리를 타인의 시선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성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순간 타인의 비난은 더 이상 나를 공격할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이미 내 부족함을 알고 사랑하고 있는데 남이 그걸 지적한다고 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통해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뇌과학과 심리학적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던진 독설은 그 사람의 입에 머물다 나온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 쓰레기를 집어들어 여러분의 깨끗한 마음속에 보관하지 마세요. 그냥 길가에 핀 잡초처럼 지나가는 바람처럼 두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무거운 타인의 시선은 문 밖에 벗어두고 오직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평온한 방으로 들어오세요. 오늘 하루도 남들의 기대를 채우느라, 남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군가를 증명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차고 넘칩니다. 거울을 보며 꼭 말해주세요. 남들이 뭐라든 나는 내 편이야. 여러분이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생각나는 소중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유익하고 따뜻한 뇌과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